이제 이 책의 마지막 단락이 되겠네요. 버몬트에서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주 이렇게 묻곤 했다. 이렇게 외진 시골로 도망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시끄럽고 더럽고 복잡한 대도시 한복판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행과 고뇌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물음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물음의 본질은 현대 문명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대안이 되는 문화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일과도 관계가 깊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물음이 사회 문제를 넘어서 윤리 영역까지 나아간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물음은 그 안에 많은 물음을 포함하고 있다. 근본이 되는 사회 문제와 윤리 문제들처럼 우리는 이 물음에 쉽게 대답할 수 없으며 분명한 대답이 있을 수도 없다. 또한 섣불리 폭넓게 대답하려면 반드시 어떤 예외가 나타나거나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 끊임없는 물음의 대답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받고 싶다. 머나먼 버몬트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은 날마다 일어나는 노사 분쟁을 보지 않아도 되며 대도시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여행하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받게 마련인 압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버몬트의 생활은 대도시의 생활과 본질부터 다르다. 여기 생활이 좋은 것일까? 아니면 나쁜 것일까? 그것은 무엇을 좋다고 할 것이며 무엇을 나쁘다고 말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버몬트에서 한 생활이 확실히 더 좋았다. 왜냐하면 버몬트에 살면서 자연과 늘 만날 수 있었고 자연의 힘을 잘 알아 그것에 순응할 수 있었으며 여전히 손을 써서 일했고 한치도 빈틈없는 생활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의 중심은 선택에 둘러싸여 있다. 직업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며 여가 활동은 삶에 여유를 주고 새로운 힘을 준다. 버몬트에서 우리에게 출퇴근이란 부엌에서 제당소로 200걸음쯤 걸어가는 것을 뜻했다. 눈이 소복히 쌓여있다면 눈 신발이나 스키를 타고 일하러 가야 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우리가 버몬트에서 산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비뚤어진 세상에서도 바로 살 수 있다는 본보기로서. 둘, 여러 가지를 따져보아도 사회에 만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기회로서. 셋, 지금의 사회 질서에 대해 얼마쯤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넷, 정치에 대한 태도가 관습에서 벗어나 남과 다른 사람에게는 피난처로서. 다섯, 인생의 어느 시점까지 열심히 산 사람들이 더욱 성숙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으로서. 여섯, 자기 일과 취미생활을 동시에 하면서 슬기롭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로서. 어떤 사람은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가진 사상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경쟁을 일삼고 탐욕스러우며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회 질서를 옹호하는 이론들에 반대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가장 품위 있고 친절하고 올바르고 질서 있고 짜임새 있게 살아야 한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미워하고 공격하고 부수고 무시하고 될 대로 되려고 내버려 두는 것 따위에 더욱 해로운 행동을 가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창조하고 건설하며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대도시의 한가운데보다는 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시골 마을에서 더 훌륭하게 조화로운 삶을 꾸려갈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는 시골에 사는 사람이 자본주의 도시 생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주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공동체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전보다 지금 더 강하게 믿는다. 지난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두 사람이 여전히 주장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도시 공동체의 붕괴로 도시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자기 행동의 기준이 되는 이론들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행동 계획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그 사람은 지금 형편에서도 품위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길게 볼 때 우리가 버몬트에서 이룬 삶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미봉책이며 응급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 능력을 갖추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 죽어가는 탐욕스러운 문화에 시달리던 우리의 삶이 개인으로나 사회로나 뜻있고 창조를 부르며 정말 값있는 삶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버몬트에서 실패보다는 성공을 많이 거두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몇 달만 일하고도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었다. 집을 새로 짓는 일은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이었다. 이 일에는 많은 국리와 시간, 힘, 끈기와 재료와 자본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해졌다. 건강이란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한편으로는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우리는 언제나 건강했지만 감기에 걸려 잠깐 몸이 굼뜨게 되는 때도 어쩌다 있었다. 이때는 이웃에 사는 개와 고양이가 하는 것처럼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 대목 굉장히 정감 있어요. 정말 짐승들은 아프면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건강하게 뛰어놀아요. 니어링 부부도 아마 자연에서 이런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지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사람들이 자기가 생산한 것에 맞춰 쓰고 살려고만 마음먹는다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생계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때 시작된다. 이 사회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갖고 있으며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자연 자원과 특허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일부의 무리들이 돈을 쥐고 이자를 바칠 것을 당연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정보를 주무르는 이 부자들이 가격을 통제하고 지배한다. 이처럼 경쟁과 탐욕, 착취와 강제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질서의 모든 장치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운영된다. 이러한 체제의 사악한 손길을 벗어나기만 한다면 당신은 먹고 사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과감하게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시도해 절약과 검소, 자기 단련, 나날이 새로운 생활을 하는 연습을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말이다. 우리는 버몬트 계획을 실천하며 산 20해 동안에 하버드 대학, 콜롬비아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을 20해 다니면서 알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더 많이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시간과 힘을 썼지만 동시에 모험에 투자했다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지내지 않았다면 그 20해 동안 미국의 일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더 나은 기회를 만나 시간과 힘을 쏟아부으며 지냈을지 알 수 없다. 버몬트에서 지난 20해는 우리 두 사람에게 재미있고 신나고 깨우침을 얻고 보람을 느낀 20해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버몬트의 이웃들과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준 친구들과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우리 집 문을 처음 두드린 낯선 이들과도 나누었다. 우리가 처음 골짜기에서 살던 시절에는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먼지 날리는 길을 따라 올라와 우리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이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사람들은 요일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다. 우리가 찾아오는 손님들을 부담 없이 맞이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쁜 사람에게 게으른 방문객은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 끓는 주전자에 파리가 앉지 못하듯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누가 찾아오든 그 일을 했다. 저도 이 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지 누군가 왔을 때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제 시간을 뺏기지 않고 그냥 저는 저대로 할 일을 해요. 이런 태도도 니어링 부부의 이 책에서 제가 받았던 영향인 것 같아요. 방문객이 있어도 우리는 평소처럼 우리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테라스에서 손님과 서로 인생사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시원한 차를 대접하는 일은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손님들에게 지나치게 잘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숲속 농장을 방문한 수많은 사람 10가운데 9은 다음과 같이 말하거나 마음을 새기고 떠났다.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것은 좋은 생활 방식이다. 이런 삶의 방식은 그이들에게는 훌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가 그 생활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이들보다 건강에도 좋고 값도 훨씬 덜 드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인정했다. 우리가 자기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편안한 옷을 입고 만족스러운 집에 살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유를 누린다는 사실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이들 스스로는 이런 생활에 따를 수 없었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개인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잣대로 본다면 우리 계획은 확실히 성공이다. 하지만 사회로 보자면 특히 경제로 보아서는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우리 집에 머무는 사람은 대개 몇몇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른 8명이 고작이었다.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10이나 20로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그이들이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활기차게 일하고 결정된 계획을 기꺼이 따르고 잘 정리된 작업 과정을 따랐다면 힘과 시간을 덜 들이고도 우리가 목표로 삼은 생활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고 또한 그 삶을 오래도록 지켜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버몬트 살림은 공동체를 이루려는 면에서는 맞지 않았다. 그리고 버몬트는 미국의 다른 시골들보다 집단주의를 실험하기에 더 힘든 곳이었다. 버몬트 사람들은 강한 개인주의자들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다들 자기 집과 농장을 갖고 있었다. 얼마 되지 않은 인구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이런저런 중요한 전통들이 그린 마운틴에 사는 사람들의 개인주의를 더욱 부추기고 있었다. 그리고 버몬트는 말할 나위도 없고 미국의 다른 시골에서도 바람직한 사회 목적을 위해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훌륭한 사회 집단이 없었다. 개인주의와 분리주의가 사람들을 고립시켜 미국의 시골 생활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다. 집마다 식구수가 줄어 더 이상 가정이 시골의 밑뿌리 구실을 하지 못한 탓도 있다. 미국의 마을 공동체가 힘을 잃고 곳곳에서 시들고 무너져가는 현실에 맞서서 우리는 버몬트의 파익스 폴스에서 싸우려고 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옳다고 내세우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서로 돕는 마을을 만들어 보려고 온갖 애를 썼지만 우리 골짜기나 그 둘레에 사는 그린 마운틴 사람들이 단호하고 고집스럽게 저항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사회로 보자면 공동체를 만들려는 우리의 실험은 실패했다. 니어링 부부가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거 보면 참 아쉬웠나 봐요. 우리는 미국 사회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화제에 오르고 토론에 붙여진 문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우리는 결속력이 무너진 사회에서 지역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쓰면서 이 문제들을 아주 자세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어려움을 알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이 문제들에 맞섰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는 보람은 그 일이 쉬운가 어려운가 또는 그 일이 성공할 수 있는가 아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과 인내, 그 일에 쏟아붓는 노력에 있기 때문이다. 전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할 때 그것을 바로 성취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려고 하죠.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 시간이 지난 뒤에 다 나오거든요.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은 소유와 축적이 아니라 희망과 노력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버몬트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다시 한번 실천할 생각이 있다. 그때는 단순히 우리 두 사람이 먹고 사는 일뿐 아니라 사회가 두루 함께 잘 사는 길을 찾으려고 애써 보리라. 너무 감동적으로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와닿는 것은 제가 시골로 내려와서 벌써 13년째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10년을 훌쩍 넘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고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답니다. 니어링 부부는 1932년부터 52년 이렇게 20년 동안 버몬트에서 살았어요. 거의 90년 전에 살았던 생활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에 남겨놓음으로써 누군가는 이런 생활을 꿈꾸고 실천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두 분의 삶이 저의 노후의 삶의 모델이 되어서 제가 이런 생활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이 책을 다시 읽고 리뷰 녹음을 준비하는 동안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한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